안녕하세요, 현사빠입니다. 오늘은 유아 초등 영어 리딩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서는 사실 책보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에 있는 그 영어 영상으로 먼저 노출을 시작했고, 그 비중이 책에 비해서 또 훨씬 많았잖아요. 대신 현서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한글책으로 잠자리 독서를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해주고, 지금 10살인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글책 위주로 잠자리 독서를 하면서 영어책도 물론 읽어주긴 했지만 영어책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현서는 7살, 8살 때 주로 이북으로 영어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래서 현서가 사용했던,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이북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교재 출판사에서 1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주로 했던 업무가 영어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분석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서가 직접 사용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실정에 맞고 지금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가 선택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영어책을 지금 읽어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특히나 뭐 전자책이라고 할지 이북이라고 할지, 지금 아직도 우리가 영어는 좀 정확히 정리가 안 됐지만 뭐 영어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한테 지금 영어책 읽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이 종이책과 이북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글책도 사실은 전집을 많이 사지는 않았고, 대부분 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다가 이제 웅진 북클럽이라는 걸 하면서 현서는 이제 전자책을 굉장히 많이 봤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서가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만든 빅박스라는 앱에 있는 리딩 오션스에 있는 책들을 좀 봤었고요. 그러다가 에픽이라는 그 해외에서 만든 전자도서관 책을 좀 많이 봤었고, 본격적으로 현서한테 이제 앱으로 전자책을 읽어줬던 거는 리딩 앤 퓨처팩 ORT를 하면서부터예요. 그게 이제 8살 때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종이책을 읽어주다가 전자책을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는데, 아마 엄마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책은 종이책으로 읽어야지 전자책으로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 약간 거부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명확한 이유가 또 없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은 감성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종이책에 익숙해 있고, 왠지 전자책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지 모를 좀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종이책과 이제 전자책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책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꼭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종이책이 좋은지 전자책이 좋은지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종이책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 학습을 하거나 기억하기에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으로 단점은 우선 부피가 많이 나가죠. 부피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이 종이책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종이책에 비해서 좀 싸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는 이 작은 화면 내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만, 종이책 같은 경우는 우선 2페이지가 나오고 또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넘기면서 전체 책장을 한 번에 전체 책 페이지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이책에 익숙한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이북 내지는 디지털북의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부피가 굉장히 적죠.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하나에 몇만 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기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책을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유학을 가면서 책을 이제 바리바리 싸고 갈 수 없어서 그때부터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큰 거부감 없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전자책을 읽으면서도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제가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으면 그걸 나중에 한 번에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제가 봤던 아니면 메모했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서 기억하기가 쉬웠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책들은 다 이제 이런 텍스트만 있는 책이 아니라
그림이 같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학용 영어 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자책, 이북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 우선 이제 음원이 다 들어가 있죠. 저희가 썼던 리딩 앤 ORT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영국 발음, 미국 발음도 이제 따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다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공부하기 전에 이 책에 나오는 단어, 이런 단어를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끝나서는 나왔던 단어들로 문제를 풀어보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도 거기에 따르는 액티비티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컴프레hen션 퀘스천이라고 하죠. 이 내용을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책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편리하죠. 이게 이제 종이책일 경우에는 책을 사야 되고, 이제 워크시트라든지 문제지를 따로 사야 되고, 이거를 또 한번 풀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이런 것들을 풀고 이게 또 히스토리로 남아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학습 기록이 다 남아서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잘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다 이제 포트폴리오로 남게 된다는 게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서 같은 경우는 리딩 앤 ORT를 쓰면서 거기에 음성인식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문장을 이제 따라 읽다 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그걸 따라하면서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리딩 앤 ORT는 그 음소별로, 음절별로 이게 다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까지 체크가 돼서 그 전까지는 현서가 막 흘려 읽다가 또박또박 읽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북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책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참 집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물론 이제 그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책장에 이렇게 책이 많이 꽂혀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뭐 든든하기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리하기도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선호를 했었고, 전자책 중에서도 현서가 정말 좋아했고 좀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은 또 종이책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책이 더 좋을지 아니면 종이책이 더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서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종이책이 더 좋은지 전자책이 더 좋은지. 근데 확실히 현서는 아직도 전자책보다는 조금 더 종이책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과는 다르게 전자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고 뭐 종이책으로 읽는 거나 전자책으로 읽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잘 고민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어책을 사주고 읽기를 할 때 그 읽기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영어 학습 컨텐츠들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전공은 영어 학습이라든지 뭐 이쪽이 아니었지만 다양한 그 전문가들의 어떤 책도 보고 그랬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전문가분 중에 이 폴 레이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은 EFL 환경에서 EFL 선생님들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폴 레이션 교수님은 리딩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세요. 첫 번째는 익스텐시브 리딩, 두 번째는 리딩 포 플루언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텐시브 리딩이에요. 익스텐시브 리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들이 다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 수준에 맞고 재밌는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집에서 하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읽기 활동인 거죠. 아이가 정말 재밌어하고 너무 어렵지 않은 책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책이라고 하면 10단어가 나온다 하면 그 중에 8, 9단어 정도는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책, 내용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정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능하면 아이가 혼자 읽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딩 포 플루언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루언시가 아시겠지만 유창성이잖아요. 그래서 유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아주 쉬운 책들을, 이미 알고 있는 책들, 읽었던 책들을 굉장히 빠르게 자주 읽는 방법, 이걸 이제 리딩 포 플루언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런 영어 전자도서관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이 2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extensive reading하고 reading for fluency.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책들을 아이가 이제 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읽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새로운 책들도 좀 흥미 위주의 책들을 너무 어렵지 않은 흥미 위주의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가 이제 intensive reading이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주로 하는 리딩
수업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한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아이한테 조금 어려운 거라고 하는 거는 한 70% 정도는 아는 단어, 한 30% 정도가 모르는 단어가 포함된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뭐 문법도 배우고 어휘도 늘리고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도 하면서 포스키를 다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리딩을 인텐시브 리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이 학원에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리딩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고 지금 우리가 리딩을 하는 게 어떤 목적이다, 이거를 명확히 알고 이제 하시면은 선택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국내 영어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엄마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뭐 리딩 게이트라든지, 예전에는 리딩 오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북, 리딩앤,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해외 프로그램들 중에는 아마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에픽, 그 다음에 많이 써보시진 않으셨겠지만 하이라이츠에서도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아시는 AR 지수를 개발한 르네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비스하는 마이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딩 프로그램하고 딱 한정 짓긴 어렵지만 뭐 라즈 퀴즈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고요. 네,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너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현서가 사용했던,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